안녕하십니까. 솔루션 연구소의 이동입니다. 자, 대학교 소개 파트 2. 오늘 그 홍대 많이 아시죠? 파트 1에 제가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만 파트 2는 뭐냐면 2021학년도 전형 분석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로 포인트는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긴 합니다만 작년,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바뀌는 부분이 꽤 있기 때문에 그 변화된 부분 위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형 먼저 소개. 인원도 볼 텐데 한 2,400명 정도를 뽑습니다. 홍대는. 그래서 수시가 1,654명, 정시는 약 1,000명 가까이를 뽑고 수시에서는 있을 건 다 있죠. 교과, 그 다음에 학교생활 우수자라는 이 애매한 전형 이름이 있지만 이게 종합전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논술이 아직 살아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는데 이 2021학년도 전형에서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셔야 될 건 뭐냐면 2020학년도와 어느 부분이 좀 바뀌었느냐죠. 우리가 입결을 보거나 전형을 봤을 때 작년에 이랬고 재작년에 이랬다라는 것들을 많이 기준을 삼으실 텐데 바뀌면 변화가 생기면 당연히 입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교과 우수 자정부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 우수는 면접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과 100% 일괄 선발을 하고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홍대 전형의 가장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는 수시에서 거의 대부분의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요구합니다. 심지어는 농어촌, 종합전형 보통 수능 최저 많이 없이 선발하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홍대는 종합전형에서도 고대와 더불어서 최저를 맞춰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과에서는 과탐 한 과목을 보는데 뭐가 좀 특징적이냐면 자 여기 한번 보시면 2021학년도에서 인문 같은 경우는 국수영탐 3합 7이라고 되어 있고 자연계는 3합 8에서 7과 8 정도 그리고 문과 같은 경우는 한국사를 최소한 4등급 정도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이제 주관식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최저학력 기준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완화된 게 가장 커다란 특징입니다. 홍대 입시에서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학생부를 반영하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인원은 거의 비슷합니다. 3명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작년에는 3합 6과 3합 7이었고 올해는 3합 7과 3합 8로 한 단계씩 내려갔죠. 자, 교과 전형에서 3합 6이라고 하는 기준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녹록한 기준이 아니죠. 이거를 한 단계씩만 낮추더라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냐면 저희가 예전에 중대 한번 소개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저가 낮아졌다. 낮아졌다는 얘기는 최저를 맞춘 학생이 늘어났다.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게 그래도 합격할 만큼 짬량이 되는 친구들이 지원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 최저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학생들이 비율이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내신 등급것이 살짝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2020학년도 입결을 가지고 지원을 하실 때 이 부분을 꼭 신경 쓰셔야 된다라고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학교생활 우수자입니다. 종합전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383명이고 서류 100%입니다. 보통 종합전형하면 1단계, 2단계, 다단계 전형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류 100% 한방이죠. 약간 어느 학교랑 비슷하죠? 맞아요. 한양대 같은 경우가 종합에서 일단 서류 클릭하면 끝입니다. 원이죠?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자소서랑 학생부를 제출은 하지만 내가 면접을 보러 가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아무래도 다군 또는 아니고 수시에서 어느 정도 가만히 있는 친구들은 찔러볼 만한 학교인데 특이한 건 뭐냐면 빨간색 최저 있는 종합이라고 보셨죠?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은 대부분 최저 안 본다고 말씀드렸지만 여긴 봅니다. 기준은 똑같습니다. 어느 전형을 보든지 최저를 아주 깔끔하게 3합 7, 3합 8로 딱딱딱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똑같이 3합 7, 한국사는 4등급, 자연계는 국수, 수리 가양 지정이고 과탐 지정이고 3합 8, 한 단계 차이가 있죠. 과탐은 한 과목만 보기 때문에 두 과목 보는 학교보다는 좀 수월하긴 하겠습니다만 자소서와 빨간색 최저 있는 종합 전형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논술 전형입니다. 자, 역시 383 이건 딱딱딱 맞춰놓지 않았습니까? 무슨 N등분 쪼개놓은 걸로 쫙 맞춰놨는데 논술 90과 교과 15를 뽑습니다. 자, 요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서 올해로 바뀔 때 홍대에서 크게 세 가지의 변화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수능 최저 기준이 약화되었다라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고요. 두 번째는 논술에서 논술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자,
비교를 먼저 하고 나서 다시 앞 페이지를 한번 보실 텐데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논술 전형 변경사항이라고 제가 따로 표를 만들었는데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의 논술 최저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라고 다 3합7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작년에는 논술 60%와 교과 40이었어요. 그러니까 교과 40을 깔고 나서 논술의 변별력이 60% 정도 됐다는 얘기죠. 그만큼 교과의 비중이 조금 있었던 반면에 올해는 교과도 10%로 낮춰놨죠. 그리고 수능 최저도 작년보다는 한 단계씩 완화가 됐죠. 결국 논술의 영향력이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마어마해졌다. 즉 논술만 잘 보면 홍대는 합격이다 라고 봐도 될 만큼 다른 기준과 비중이 조금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셔서 뭘 볼 거냐면 383명 선발에 논술 90%다 라고 되어 있고 수능 최저는 역시 똑같습니다. 교과든 종합이든 논술이든 다 똑같이 3합7, 3합8로 픽스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논술은 역시 인문계와 자연계로 구분을 해서 모집을 하지만 몇 번 말씀드렸죠. 인문은 글쓰기, 그 다음에 이과는 문제풀이입니다. 그래서 120분, 2시간 동안 진행하는데 인문은 2개에서 4개 정도의 제시문을 주고 의견과 결과, 상황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논리적인 글쓰기를 2000자 이내로 물어보는 컨셉이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정해진 양식, 보통 노트 형식의 답안지를 줍니다만 수리적 사고 능력 평가에서 2개에서 4개의 제시문 또는 질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한 2-3문제 정도의 수학 문제를 푸는 겁니다. 대부분 미정풀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만 거기에 하위 질문이 들어가서 실제로는 3문제가 아닌 4문제에서 6문제 정도의 난이도가 좀 있는 수학 문제를 2시간 동안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비해서 바뀐 건 논술만 잘 보면 홍대의 논술 전형의 합격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 자, 변경사항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정시에서 수능 우수자 전형입니다. 자, 수능 총 904명을 뽑습니다. 다른 전형도 있습니다. 정시에서. 여기서는 수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능형 정시를 설명을 드리는 거고 늘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수능 100%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별 가중치라는 게 있는데 홍대 정시는 이 표를 보셔야 됩니다. 자, 탐구 2과목이라고 하는 부분. 수시에서 수능 최저는 탐구를 한 과목을 반영하는데 정시에서는 2과목을 반영하죠. 조금 더 과탐의 영향이 커졌고 문제는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25, 25, 25, 25, 16, 33, 16, 33 이게 작년 겁니다. 2019라고 되어 있지만 2022학년도 거죠. 올해 거를 보시면 뭐가 되어 있냐면 3, 3, 1, 5, 2, 5 그 다음에 20, 35, 15, 30 어느 부분에 조금 변화가 생겼죠? 그렇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영어 10% 정도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과탐은 살짝 줄었는데 수리 가형의 비중치가 조금 올라갔고 인문계에서도 5%의 수학의 가중치가 올라갔죠. 우리 이제 바뀌는 수학 교육 과정이 무슨 통합 교육 과정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수학이 점점 중요해지죠. 그래서 미리 조금 퍼센트를 조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인문계에서 수학이 조금 강화됐고 탐구는 그대로지만 영어 퍼센트가 조금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탐구 2과목이라는 거. 그래서 물론 이 퍼센트가 조금 변경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국어 공부를 덜 하고 영어 공부를 덜 하고 수학 공부를 더 하고 이러지는 않죠. 모든 과목에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이 결과론적으로 성적표가 나온 다음에 정시를 지원할 때는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율이 좀 바뀌었다. 비율이 바뀐 것도 있지만 이것도 좀 보셔야 됩니다. 영어 환산 점수. 정시에서 영어 성적이 반영이 되는 학교들이 있는데 환산 점수에서 200점, 195, 184 편차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홍대 같은 경우는 200점 만점에 1등급, 2등급은 195점 정도를 주는데 얘 100점을 환산해보면 이런 말이죠. 1등급을 맞으면 100점을 주고 2등급을 받으면 195점이니까 2.5점 정도가 까이니까 97.5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면 적당히 극한차가 있는 겁니다. 심한 학교는 2등급 냈을 때 1%가밖에 깎지 않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 같은 경우 입결이 굉장히 뻥튀기가 심하죠. 이걸 발표를 잘 안 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정시 지원해서 작년 입결을 살필 때는 명환산 점수도 반드시 좀 확인을 하셔야 오류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경쟁률과 특징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할 텐데 경쟁률입니다. 최근 4년치 경쟁률인데 경쟁률이 올랐다 떨어졌다라는 아주 큰 폭으로 변화가 생겼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 전체적으로 이 학교는 한 이 정도 경쟁률을 갖고 있구나 라고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은 한 8대1에서 한 11대1까지 왔다 갔다 했다. 왜냐하면 경쟁률이라는 게 작년에 많이 쓰면 올해 좀 덜 쓰기도 하고 작년에 좀 빵꾸가 나고 올해 몰리기도 하고 약간 널뛰기 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경쟁률만큼은 최근 한 3, 4년째를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은데 크게 변화가 있는 형태는 아니죠. 교과는 한 8에서 10 정도. 종합은 최근에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 데이터는 조금 빼고 얘기해야 되고 입사관 시절이죠. 그래서 최근에 한 8대1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10대1, 10.64대 1까지 올라갔습니다. 논술은 뭐 아시다시피 원래 경쟁률이 굉장히 센 전형 아닙니까?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20대 1이면 엄청 높은 건 아닙니다만 최근 3년치를 봤을 때 한 21에서 23대 1 정도 됐다. 정시는 한 4대 10대 정도 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는 일반 전형 기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전형 빼고 수능 우수자 전형만 평균된 자료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3개밖에 안 되지만 정리할 텐데 홍대 2021학년도 전형에선 3가지 정도를 꼭 기억하셔라. 첫 번째, 수시에서 전체적으로 수능 최저가 조금 완화돼서 한 단계씩 내려갔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뭐냐면 논술 전형에서 논술 비중이 60%에서 90% 올라갔으니까 논술 준비를 굉장히 잘해야 되고 논술이 당락을 결정한다. 두 번째, 정시에서는 반영 비율이 조금 변경이 돼서 문과 같은 경우도 수학이 조금 비중이 올라갔고 상대적으로 영어 퍼센트 가중치가 낮아졌다. 이 정도가 3가지 핵심 사항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핫플레이스에 위치한 홍익대학교 2021학년도 전형 비교 분석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입결은 정확하게 발표가 나오면 저희가 3부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